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7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2번 무언가 새로운 결심을 했지만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번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보다는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4번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번 부모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6번 사람은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번 반면 머리로 납득이 된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기어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8번 지정의 중 지성이 먼저인가요? 의지가 먼저인가요? 자, 9번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억지로 했다가 깨닫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요? 자, 이렇게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들은 우리 이제 지정의 중에 지금 의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의지가 지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런 이제 그 분들의 지정의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지성, 감성, 의지 중에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금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지 다음에 이제 그 지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질문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지성으로 넘어가는 그 교두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와 지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이것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이런 건 이제 바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작심삼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요. 자, 결심이 사흘을 지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작심삼일. 자, 뭔가 큰 결심을 내렸는데 그것이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무언가 새로운 결심을 했지만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그 신년에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세우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뭐 하루 이틀 며칠 지나다 보면 하나 그 결심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그 아예 이제 그 결심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숱하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답해봤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 의지가 왜 약한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그 이유는 그 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100%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결심을 했지만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의지가 왜 약한가? 이겁니다. 자, 의지가 왜 약한가? 그 궁극의 원인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 필요성을 100%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살을 좀 빼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주어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점점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살을 꼭 빼야 되나?
이런 이제 자기와 타협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차이점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똑같은 결심을 했는데 어떤 분은 예를 들어 몸에 당뇨라든가 고혈압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게 상당히 중증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걸 지켜냅니다. 그런데 몸이 비교적 그렇게 아프지 않은 사람들, 별로 그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타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의지가 이제 약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100%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답하는 것이 가장 본원적인 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보다는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공부는 그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둥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시 합격하는 그걸 두고 고시 합격은 IQ가 100만 넘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IQ가 100만 넘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붕둥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제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이 유행되는 얘기가 방금 우리가 3번 질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합격한다. 또 그 공부를 즐기는 사람보다는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합격하더라. 예, 이런 이제 또 격언이 그 풍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이제 공감이 되고 실제로 그런 게 이제 경험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보다는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 왜 그런가요? 자,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보다는 절박한 사람이 동기가 더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 동기부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머리가 좋아도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붕둥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즐기는 사람, 이게 공부가 즐겁긴 한데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거든요. 또 여기에 경쟁이 붙게 되고 하게 되면 이제 즐거움 자체가 이제 그 고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즐기는 사람보다는 절박한 사람. 정말 내가 이번에 이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떨어지면 그 군대에 이제는 영락 없이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떨어지면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쿨에서 그 5번으로 시험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 번, 2번 응시할 때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3번이 지나고 이제 4번째, 5번째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에서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한 번만 기회가 남는 것이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기회가 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절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붕둥이를 더 오래 붙이고 공부를 합니다. 자, 눈에 성냥개비를 끼워서 눈을 억지로라도 뜨고서라도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에 대한 답은 동기부여가 더욱더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번 질문과 사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필요성을 100%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역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합니다. 네. 자,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건성건성 슬렁슬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 일이 왜 필요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일을 보다 철두철미하게 보다 더 정성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지금 2번, 3번, 4번의 질문이 계속 이제 연결되는 것이고요. 자, 5번도 보겠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도 지금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이런 이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이들은 그 학생, 배우는 지금 이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뺀돌뺀돌 거리면서 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 공부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그 부모들의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필요성을, 공부의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열심히 하지 않더라. 이렇게 답하시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6번. 사람은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하라고 안 하면 죽인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자, 머리로 납득이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너 그거 안 하면 너 종아리 맞는다. 아니면 너 그거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해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인간의 그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왕이다.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하는데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것이 왜 옳은지를 모르겠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은 옳지 않고 그른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너희가 안 하면 죽인다라고 위협을 해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해 봤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검색을 해보면요. 이성은 진위, 진짜냐 가짜냐 또는 선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이걸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주어진 이성을 잘 발달시킨 사람이 있고 그걸 퇴보시킨 사람이 있는 것인데 이성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인간의 원죄가 자기 스스로 인간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원죄라고 했는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각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성이 잘 발전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더 잘 분별해내는 것이고요. 그 이성이 잘 발달하지 못하고 훈련이 덜 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사람은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은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확신하게 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자, 반면 머리로 납득이 된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기어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성을 가지고 뭐 그 이성이 발달된 이성이든 또는 발달되지 않은 이성이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진 이성을 가지고 납득이 되었다. 아,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그 사람에게요. 자, 너 이 일 하면 혼나? 너 이 일 하면 죽어? 이렇게 위협을 해도 기어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미 이성적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 왜 죽인다고 해도 기어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저는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자, 양심이 무엇인가? 자, 양심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마음의 꺼리낌을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재판관이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자,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뭐 양심에 털났다, 더러운 양심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양심이 깨끗한 사람, 양심이 제대로 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깨림칙하고 불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재판관이다라고 이렇게들 이제 철학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자, 머리로 납득이 된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기어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양심, 이 재판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범죄자들 중에요, 뭐 살인, 연쇄살인, 어떤 이제 또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 범죄학자들에 의하면 다들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판단, 소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잘못된 양심이든 더럽혀진 양심이든 선한 양심이든 간에 그 양심을 가지고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이것은 누가 아무리 말려도 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8번. 지정의 중 지성이 먼저인가요? 의지가 먼저인가요? 자, 인간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지정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지정의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자, 지금 오늘 다뤄본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이 문제들을 볼 때, 이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머릿속으로 납득이 먼저 되어야 의지가 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옳은 일이야. 그래서 머리로 완전히 납득이 되어야만 그 일을 온전히 추동해서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먹을 때 이 지성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의지가 그걸 뒤따라오게 된다. 이렇게들 이제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질문들도 바로 이 의지는 이 우리의 지성에 뒤따르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예. 자, 9번 질문 보겠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억지로 했다가 깨닫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8번에서 자, 지정의 중 지성이 먼저인가요? 의지가 먼저인가요? 통상적으로 보면 지성이 먼저, 머리가 먼저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의지가 이제 그 뒤따르게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여기에 이제 그 예외인 그런 경우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의지가 먼저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9번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됐는데, 의지적으로, 예, 내가 이게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의지를 발동시켜서, 해봤다가, 진짜 해봤더니, 이게 정말 옳은 것이네 하고, 머리로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있지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은가 적은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 답은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머리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했다가 깨닫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매우 드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제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창고에 11조를 해봐라. 제대로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거기 그 말씀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한번 해봐라. 네가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한번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험적인 의지적인 이제 실천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100번, 수백 번 생각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지만 100번, 수백 번 생각해도 그게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들면 절대로 그 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번 질문에서 자,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억지로 했다가 깨닫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답은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그 원죄, 본성이기 때문이다.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오늘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7번째 질문들은 모두 9가지였는데요. 자, 오늘의 질문들은 지정의 중에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의지는 인간의 지성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의지가 발동되고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